저는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신혼 3년을 함께 보낸 집을 정리하고 남편과 본격적으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진짜 같이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시댁 식구들과 당분간 함께 지내기로 했고 몇 년을 계획한 건 아니지만 저희 부부가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번 이사는 단순한 짐 정리를 넘어 저의 생활 방식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정리하면서 그동안 채워온 물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특히 공간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정말 최소한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비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미니멀한 이사를 결심했는데요. 짐이 적을수록 마음도 더 가볍고 새롭게 시작하는 삶에도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니멀한 이사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포장할 짐이 적으니 준비도 덜 복잡하고 이삿짐 업체 비용도 줄고 무엇보다 이사 후의 정리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리된 마음이었는데요. 정말 필요한 것만 곁에 두고 시작하는 새로운 공간은 마치 삶을 리셋하는 느낌일 것 같았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꽤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짐은 적게, 만족은 크게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미니멀한 이사를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한 건 물건을 비우는 일이었어요. 평소에도 자주 정리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사를 앞두고 하나하나 꺼내보니 이런 게 있었나 싶은 물건들이 꽤 많더라고요. 마치 제가 숨겨놓고 잊고 있었던 보물들을 다시 만나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래서 처음엔 생각보다 비워야 할 물건들이 많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정리를 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까지 불필요한 소비를 했었구나 라는 자책도 들었고요. 비우고 또 비워도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 한편으로는 지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걸 배웠는데요. 바로 비움은 습관이 아닌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비우는 건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떠나보낼지 결정하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옷 하나를 버릴 때도 사용하지 않는 그릇을 정리할 때도 그 물건들과의 관계를 되짚어보며 앞으로의 삶에 정말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몇 번 반복했어요. 이 질문 하나로 많은 물건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었고 정리된 공간만큼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더라고요. 비움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과정이라 쉽진 않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사를 계기로 나의 공간뿐 아니라 나의 마음도 정돈할 수 있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번 이사는 시댁으로 들어가는 거라 마치 원룸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짐을 정리했는데요. 공간이 줄어들다 보니 필연적으로 큰 가구들과 고정된 생활 아이템들을 줄여야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사용하던 책상이나 식탁, 커튼, 블라인드와 같은 가구와 생활 아이템들은 자연스럽게 정리 대상이 되었는데 이걸 다 당근이나 나눔을 통해서 정리하려니 번거롭기도 하고 타이밍도 잘 맞아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새로 들어오시는 세입자분이 이걸 그대로 쓰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여쭤봤고 감사하게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고 저희는 불필요한 이삿짐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세입자분은 필요한 가구를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었기에 서로 윈윈이었어요. 버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넘겨지는 흐름이 정말 좋았고 정리라는 행위가 누군가에겐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이런 방식은 단순히 짐을 줄이는 걸 넘어서 나눔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줬던 계기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사할 집에서 꼭 사용한 물건들만 엄선해서 박스에 넣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작업을 이상형 월드컵처럼 진행했어요. 물건들끼리 비교하면서 지금도 자주 쓰고 앞으로도 꼭 필요할까라는 기준으로 고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져갈 물건이 정리되더라고요. 특히 이번에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이 많았어요. 새로운 집에 어울릴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물건이 이미 있는 건 아닌지 하나하나 생각했어요. 덕분에 짐은 줄었고 남은 물건에 대한 애정은 더 커졌는데요. 다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들도 많았어요.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분리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은 미안한 마음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쌓아만 두었던 물건들을 다시 마주하고 나와 진짜 함께한 물건만 고르는 시간, 그 자체로도 저에겐 아주 의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사를 통해 저는 짐을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물건을 대하는 태도와 기준도 함께 정돈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사 준비할 땐 사고 싶은 게 유독 많아지더라고요. 그 공간에 어울릴 것 같은 것들도 떠오르고 새로 시작하니까 뭔가 새로 사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근데 저는 이번엔 최대한 안 사고 있어요. 가서 살아봐야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이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없으면 불편할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의외로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멈춰두고 있어요. 물건은 그 공간에 익숙해진 다음에 꼭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드리기로요. 살면서 필요한 걸 천천히 채워 넣는 게 오히려 저한텐 더 맞는 것 같았어요. 소비도 습관이라 이번 이사를 계기로 소비 방식도 점검하고 있는데요. 당장의 필요보다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는 눈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건을 효율적으로 포장하는 것도 이사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자취하면서 기숙사부터 지금의 집까지 대략 5번 정도 옮겨 다녔는데요. 그동안 5번의 이사 모두 이삿짐 센터 없이 직접 짐을 싸고 용달 기사님만 불러서 옮겼어요. 물론 원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지만 덕분에 짐 싸는 감각이 꽤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저만의 팁이라고 한다면 적게 싸고 구분해서 담고 한눈에 알아보기, 이 3가지 원칙을 최대한 단순하게 지키는 거예요. 물건이 많아질수록 정리할 것도 늘고 에너지도 많이 들기 때문에 짐 자체를 줄이려고 했어요. 꼭 필요한 것만 챙기고 공간별로 구분해서 박스에 담아두고 라벨링을 간단히 해두는 것만으로도 이사 후 정리까지 훨씬 수월해지더라고요. 이런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면 짐 싸기라는 일이 덜 복잡하고 덜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미니멀한 이사라는 건 특별한 기술보다는 단순함을 유지하는 작은 선택의 연속이 아닐까 싶었어요. 미니멀한 이사를 준비하면서 단지 물건만 정리한 게 아니라 제 삶의 구조도 함께 다듬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익숙한 공간을 떠나 낯선 환경으로 들어간다는 게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도전이지만 그 안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어요. 짐이 적을수록 이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물론 내 마음의 여유까지 따라오는 걸 실감했고요. 앞으로 시댁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진 모르겠지만 비워낸 것들이 저에겐 단단한 출발점이 되어줄 것 같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내 삶을 돌아보며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는 이사를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미니멀한 이사는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여유와 만족을 가져다 두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 아니 그 다다음 영상부터는 이사한 공간에서 인사드릴 것 같아요. 새로운 분위기의 공간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